안녕하세요. 자, 우리 영세율 거래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영세율 거래에 대한 기초 개념이라든가, 영세율 거래와 그리고 면세 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다면은,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세율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기 위해서, 전표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는 우리 지난 영상에서 수출 거래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수출 거래는 크게 직접 수출이라는 것과 그리고 직접이 있으니까 당연히 간접 수출이라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수출부터 보자면은 직접 수출이란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해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출을 우리는 직접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간접 수출이라는 것은 외국 사업자에게 제화를 판매하기 위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출하기 위해,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 국내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주인천이라는 회사예요. 자, 주인천이라는 회사가 자, 미국에 있는 뉴욕이라는 회사에게 무슨 수출을 할 거죠, 우리? 직접 수출을 할 거예요.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뭐 원재료 조달해서 물건을 만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 미추홀이라는 회사가 먼저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미추홀이라는 회사에게 원재료를 조달받은 게 먼저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원재료를 가공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될 건데, 어찌됐든 이 첫 번째 단계, 국내 사업자와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 거래한 것을 우리는 간접 수출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미추홀이라는 회사와의 거래에서도 우리는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떠한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수출 거래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는 장려해야겠죠. 왜냐면은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도 우리는 간접 수출로 인정을 해준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이라는 게 보통 국외 사업자와의 직거래를 아마 수출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건데, 이번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가 수출이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수출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처음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수출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간접 수출이라고 일단 용어를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일단 간접 수출이라는 것도 수출이니까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국내 거래는 거죠. 국내 거래. 국내 사업자끼리. 그래서 국내 영세율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모두 국내 사업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홀이랑 인천 전부 다 국내 사업자죠. 따라서 국내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 증빙을 모두 주고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과세 거래 했을 때 세금 계산서든 신용카드 매출전표든 현금 영수증이든 셋 중에 하나 꼭 주고받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영세율 거래, 즉 간접 수출 거래도 마찬가지로 관련 증빙 셋 중에 하나를 꼭 주고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표의 유형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자, 국내 영세율 적용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 먼저 쓰도록 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의 세금 계산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했다면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라는 단어가 아마 문제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내국신용장이란 단어 또는 구매확인서, 자, 구매확인서예요, 이거. 구매확인서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슨 거래구나. 영세율 거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세율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영세율 거래예요. 그죠? 그런데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구매 확인서 아마 지금 처음 보셔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아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되는구나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간단하게나마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이러한 용어가 나오면은 영세율을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죠. 자,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국가 간의 거래에서 어떠한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자, 수입하는 사람한테 너의 신용을 어떻게 보증할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라. 그럼 내가 물건을 너한테 팔겠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는 보통 이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저의 신용을 보증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거래 은행과의 거래가 확실하다면은 이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이 사람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야, 우리 수입하는 사람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야. 네 돈 떼어먹을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신용을 보증한다.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걸 발행을 해줘요. 신용장. 그래서 이 신용장이라는 걸 발행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뭐 내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용장을 발행해서 수출하는 사람의 거래 은행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신용장을 수출하는 거래 은행이 통보해주겠죠. 야, 네가 거래하려는 사람 신용 괜찮은 사람이니까 물건 팔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신용장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확인하겠죠. 한국에서 물건 팔려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얘 믿을만 하니까 이제 물건 만들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신용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수업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수출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물건을 사와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원재료상이랑 거래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원재료상한테 너 나한테 물건 좀 팔아라. 내가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야 되니까 나한테 물건 좀 팔아라. 라고 할 건데 이 거래는 결국에는 뭐로 연결되는 거니까 수출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뭐가 적용이 돼야겠어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돼야겠죠?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이 수출하는 사람이 원신용장이 뭐죠? 이 수입자의 거래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죠. 원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또 다른 신용장을 발행을 합니다. 그 신용장이 뭐냐면은 내국 신용장이라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 자, 원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이다. 즉, 내국 신용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거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수출까지 가는 거죠? 왜? 이 수출하는 사람이 원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발행한 게 내국 신용장이고, 자, 이 사람이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원재료상이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판매한 물건 결국 어디로 갈 거니까 수입자한테 갈 거니까 이 거래 전부 다 수출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뭐랑 관련이 있다. 수출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뭐 적용해라? 영세율 적용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원신용장이 만약에 미비하다. 내국 신용장을 발행해야 되는데 원신용장이 미비하다. 그랬을 때 발행하는 게 이제 구매 확인서라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이 발급하기가 좀 힘든 상황일 때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는 거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구매 확인서든 내국 신용장이든 뭐랑 관련되는 거고 수출이랑 관련되는 거고 수출 관련된 거니까 뭐랑 연결시켜라? 영세율이랑 연결시켜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 그리고 구매 확인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면은 뭐가 적용되는 거래다?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 영세율을 적용시켜야 돼 라는 걸 판단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관련 증빙에 따라서 전표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표 유형 선택하는 거는 과세 거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과세 거래 때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판매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세율 거래예요. 영세율 거래인데 그 증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얘는 12번 영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거래도 과세거래이면서 증빙이 세금계산서면 11번 과세였죠. 마찬가지로 영세율 거래면서 증빙이 세금계산서면은 12번 영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구매자인데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증빙이야. 그럼 얘는 52번 영세 매입 쪽 영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과세거래 구분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숫자만 다르고. 자, 두 번째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인데 거래 종류가 영세율 거래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판매자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영세율 거래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19번 카영, 카드 영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 쪽 카드 영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9번 카영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영세율 거래이면서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럼 얘는 24번 현영, 현금 영세 거래, 현금 영수증에 의한 영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 유형이 없어요. 없으니까 유의하시고, 자, 일단 요렇게 기억하시면서 전표 유형 구분하는 거 한 번 더 천천히 좀 봐주시고 이어서 한번 또 진도 나가 볼게요. 자, 보셨죠? 요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간접 수출, 국내 영세율 거래였죠. 국내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둘 다 국내 사업자고 따라서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는 당연히 서로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빙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빙에 의한 전표 유형을 구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외 영세율 거래는 과연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외 영세율 거래라 함은 우리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외국 사업자와의 직접 수출 거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을 발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은 이 증빙을 발급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사업자들한테 부가세 납세 의무를 주면서 세금 신고해서 또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환급할 세금을 또 돌려주고 할 목적으로 증빙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있는 스미스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라든가 또 스미스가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수출 거래라고 했을 때 그 수출한 거에 대한 증빙은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출 실적 명세서 같은 우리 수출했습니다. 이런 것만 제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수출 거래가 나오면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대신에 문제에서 그냥 해외 사업자에게 직수출했다 이런 단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출이란 단어 보는 순간 이거는 누구나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판매자는 16번 수출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구매자는 수입이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수입할 때 하시고요. 일단 수출 관련된 전표 유형은 이거밖에 없다. 왜냐면은 관련된 증빙을 발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외 영세율 거래 같은 경우에는 16번 수출이라는 전표 유형을 선택해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방금 전이 아니고 오늘 한 거죠. 이제 이번 영상에서 했었던 국내 영세율 거래 그리고 국외 영세율 거래 한번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 한번 예시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월 11일입니다.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한성의 제품을 500만 원이고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공급하고 판매자죠.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자,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분석부터 해야겠죠.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 영세율 관련된 거래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건데, 만약에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지금 내국신용장. 자, 우리 내국신용장이랑 또 누구 있었죠? 구매 확인서 보는 순간 영세율 적용이다. 분명히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유형부터 선택해야겠죠? 자, 우리 거래 종류부터 봐야겠습니다. 거래 종류. 자, 과세 거래, 영세율 거래, 면세 거래 중에서 어떤 거래죠? 당연히 영세율 거래죠. 자, 두 번째, 어떤 증빙으로. 자, 거래 유형 구분했으니까 어떤 증빙으로 거래했는지 파악이 되어야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전표 유형 선택이 되겠죠. 자, 어떤 증빙이에요?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자,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발급했기 때문에 여기 세금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러면은 영세율 거래이면서 증빙이 세금계산서다. 그럼 전표 유형은 뭐였죠? 자, 12번 영세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거 입력 한번 해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는 전표 입력 장부에 여기 두 번째 메뉴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시면은 먼저 날짜부터 칩니다. 8월 11일. 자, 8월 11일 치고 내려오시니까 이제 전표 유형 선택하는 것부터 나오죠.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영세율 거래인데 전자 세금 계산서,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번 영세로 선택하시고요. 자, 우리 품명 볼까요? 자, 품명은 제품 팔았네요. 제품. 자, 그럼 품명은 제품.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었죠? 부가세 별도. 자,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500만 원 써주시고. 자, 얘는 지금 부가세 별도라고 일부러 선생님이 썼어. 솔직히 영세율 거래인데 당연히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500만 원에 50만 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도 같을까봐 했었는데, 당연히 얘는 영세율 거래니까 여기에 당연히 금액이 걸릴까 안 걸릴까? 당연히 안 걸리겠죠. 왜? 이 500만 원에 빵 퍼센트를 적용시키는 거래니까. 그래서 자, 아마 앞으로는 이런 단어 없을 거예요. 이런 단어 없을 건데, 영세율이란 단어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부가세 빵원이겠구나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거 그냥 분개하라고 했을 때 깜빡 잊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한성이죠. 거래처 한성이고요.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에 입력해서 전자 입력 걸어주시고, 자, 분개는 1부는 현금으로 받고 1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혼합으로 가야겠죠. 자, 3번 눌러서 혼합하셔서, 자, 제품 매출 대변에 500만 원 갔고요. 차변에 이제 완성시켜야겠죠. 자, 200만 원 현금 받았으니까 자, 칸 내려서 자, 3번 눌러서 차변에 현금 200만 원 써주시고요. 자,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이렇게 하시면은 분개가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분개 완성시켜 볼게요. 자, 분개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 원 같고요. 자, 500만 원 중에서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자, 우리 부가치세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자, 영세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우기 전에 실수했던 분개와 똑같은 거죠. 자, 분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2번 영세 거래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다뤄봤는데, 뭐 19번 카형이든 24번 현형이든 52번 또 매입 영세든지 간에 지금이랑 똑같은 과정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학교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 실습실에서 한번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입력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일단 수업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오시면은 어차피 지금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세율 거래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면세 관련된 거래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